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의사다. 네,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자, 이 환자가 의사에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잘 없을 것 같은데 어, 이 의사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짓말 13가지라고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어제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 의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 기사는 의사 2명을 인터뷰해서 작성한 건데요.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처럼 생각되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의사에게 거짓말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없다.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지불식간에 박현경 기자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저도 했을 수도 있고 최용호 앵커께서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 저 있어요. 자, 이제 의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13가지 거짓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의학 지식이 없는 제가 보더라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떠한 수술 기록도 빼놓지 말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작은 수술이고 아무리 오래된 수술이라고 할지라도요. 왜 병원 가면 의료 기록 이렇게 작성하게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수술 기록 묻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환자들은 어린 시절에 받은 수술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수술이라고 치부하면서 스스로 생략해버리고 안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의사들은 지적하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실시한 수술 종류에 따라서 특정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달라지고 허허. 위험을 감수해야 할 확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록에 맞춰서 의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수술하면서 마취를 했다면 그 마취에 관해서 의사가 들여다봐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취가 안 깨어나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네. 꼭 적어야겠네요. 2년 전에 수술할 때 전신 마취했었거든요. 네, 반드시 예. 적으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팔이 한번 부러져가지고 수술한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링게르 저 주사를 맞기 위해서 팔을 걷었는데 거기 흉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뭡니까 그래 그래서 팔이 부러져서 그랬는데 이랬대요. 근데 왜 안 적으셨어요? 아니 팔 부러진 거하고 무슨 대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적으셔야죠. 그러더라고요. 네. 딱 이 지금 경우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또 거짓말해서는 안 될 것 중에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또 있겠죠. 그렇죠? 네, 임신 기록과 월경 주기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유산을 했거나 낙태를 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월경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다면 네. 그런 것도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환자들이 생각할 때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 의사들은 검진할 때 이런 것들을 주요 요인으로 여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성이라면 사실 이런 걸 의사들에게 다 뭐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참 흥미로운 건데요. 평소에는 뭐 주변 지인들하고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요. 네. 의사한테도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나이를 속이는 겁니다. 나이를 왜 속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생일 케이크에 초를 몇 개 꽂든지 상관없다. 근데 적어도 의사에게는 나이 아하. 속이지 말라는 건데요. 환자 나이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만약 아기가 있다면 네. 아기 나이도 정확하게 대라고 의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월 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뭐 부모들이 아이 그 나이를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제 말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충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개월수를 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와 함께 또 가족 건강 기록까지 다 속이지 말라고 의사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
네, 다음은 성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네. 특히 성적 병력인데요. 어허. 현재는 물론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성병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허. 이 밖에 파트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 또 피임 여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우려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통증이나 뭐 불편한 거나 뭐 건조함 그런 것들, 네. 이 역시 의사들에게 다 솔직하게 오픈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음. 의사들은 환자를 도우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솔직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저희가 치과만 가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는 항목인데요. 바로 약 복용 여부죠. 네, 약 중에서 특히나 이제 처방약과 관련된 건데요. 이건 정말 안 쓰려고 안 쓰거나 아니면 뭐 질문을 의사가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항생제 같은 거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요. 그 처방해준 것보다 먼저 중단해 버리는 경우. 다 안 먹고. 그런 7일을 먹어라 그러는데 4을 먹고 준다는 거. 네, 되게 그런- 보면 증상이 조금 개선이 되면 맞아요. 약 끊으세요. 뭐 이거 먹어야 좋겠니? 이러면서. 네. 네. 그렇게 되면 의사가 물었을 때 거짓말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처방해준 거 다 먹었다고. 그런데 뭐 이런 경우 말고도요. 네. 이제 약의 도스 같은 거 적어야 될 때 정확히 몇 도스 또 얼마나 네, 자주 네. 먹는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시간 내서 약품과 관련된 맞아요. 기록 다 한번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좀 몇 개 먹잖아요. 뭐 혈압약도 먹고 뭐 이렇게 음. 되면 이게 그래서 저 스마트폰에다가 항상 딱 써놔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거 몇 밀리그램 이거 몇 밀리그램 먹는다 뭐 이런 걸 다 이제 적어서 하는데 그걸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음주와 담배 그리고 마리화나와 관련된 것이 또 있다네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났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네. 근데 마리화나 말고도 뭐 술 마시는 것도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웹MD 조사 결과 환자 6명 중 1명꼴만이 이 진료실에서 음주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네. UCLA 한 의사는요, 환자가 이제 주말에 뭐 술 3병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자신이 알아서 술 6병 마셨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참. 환자들은 술을 마셨다고는 얘기를 해도 양을 반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아하, 네. 아하. 그리고- 나도 또 가슴이 또 띠끼매요. 그리고 또 환자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건 none of doctors business다. 네. 의사가 뭐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하. 근데 사실은 의사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라고 하네요. 왜 아니겠어요.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다 필요하죠. 네. 예. 계속해서 좀 재밌는 거짓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네. 거짓말은 또 뭐예요? 네, 의사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보통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바쁘면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환자도 있는데요. 7년 전에 마지막으로 병원 가놓고서 작년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검진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전체 다 얘기합니다. 감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갔어도 언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네네.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만약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의사들은 환자가 그 마지막 방문 때 뭐 어떤 케어를 받고 테스트를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방문해서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 작년에 뭐 받았다. 그때 그냥 혈압이 정상적이었다 하면은 오늘 혈압이 높게 나온 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버리면 네. 환자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 네. 다음은 우리 박경규 기자가 생각했을 때 쉽게 거짓말할 것 같은 거?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선블럭 안 바르고 야외에 햇빛 쬐는 거 아. 이런 것들 그리고 태닝베드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입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환자들이 가장 쉽게 거짓말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렇군요. 한 번 걸으면서 저는 이틀에 한 번씩은 걸어요. 뭐 이런 거짓말. 네. 네. 근데 저는 선크림을 바르는지 그 여부하고 태닝베드 사용하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의사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음. 피부과 갔을 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아. 선블럭 얼마나 자주 바르는지. 네. 음. 저희가 13가지 거짓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4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거짓말 알아보죠. 네. 환자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증상 또는 통증조차도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나 복통 같은 거 평소에 자주 겪는데 이런 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걸 잘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꼼꼼히 의사에게 말하고요. 그리고 뭐 수술하기 전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보통 해주잖아요. 네. 그때 그런 절차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가서 나 이런 거 어겼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네. 수술 전날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꼭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마취해야 돼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와서 그냥 그걸 거짓말 해버리면 수술하면서 뭐 구토하고 그게 목에 걸려서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반드시 말하고 수술 네.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위생에 관한 건데요. 양치질 또는 치실 얼마나 자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뜨끔했던 게요. 치과 가면 치실을 이제 무료로 주면서 매일매일 해라 이러니까 그거를 다음 왔을 때 물어보면 좀 안 한 게 죄송해서 네. 한다고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한데요. 네. 의사가 설명해주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음.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겠다 잘 이해 못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알겠다라고 끄덕이는 겁니다. 아. 근데 이해될 때까지 반드시 물어보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만났을 때 대수롭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는 고해성사 하듯이 그러니까 다 신부님 이야기해야 앞에서 된다는 고해성사 겁니다. 하듯이 해야 됩니다. 네.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고 그렇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